어릴 때 정말 무서웠던 그 순간 딱 한 번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평생 가는 두려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 뇌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골목길에서 갑자기 막 지저대는 개랑 딱 마주쳤던 그 순간. 정말 짧은 기억인데도 어른이 돼서 큰 개만 보면 괜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포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또 어떻게 우리 뇌에 딱 새겨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치유할 방법은 없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뇌에서 이 공포라는 감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말하자면 감정의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공포, 기쁨, 분노 같은 아주 강렬한 감정들은 거의 다 여기를 거쳐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도체라는 게 뇌에서도 굉장히 원시적이면서 또 아주 강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공포를 느끼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세상에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딱 한 번 겪은 일이 평생 가는 공포로 뇌에 딱 저장되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공포가 학습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해마라는 녀석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 정보를 파일로 저장해요. 그럼 바로 그 순간 편도체가 나타나서 그 파일에다가 위험, 무서움 하고 아주 빨갛고 굵은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과 감정이 한 세트로 묶여버리면 나중엔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감정부터 확 터져 나오는 자동 반응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뇌가 생존하려고 일종의 지름길, 숏컷을 만드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겨를 없이 이런 상황 이꼴 위험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공식을 그냥 머릿속에 새겨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위험 공식이 새겨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항상 켜져 있는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건지 그 장기적인 영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뇌는요, 엄청나게 예민한 레이더를 장착하게 됩니다. 한번 공포가 딱 새겨지고 나면 그 뒤로는 비슷한 소리나 냄새, 장소, 심지어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도 위험 신호를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뇌의 최우선순위가 안전하게 지내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다면 꼭 개 짖는 소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비슷한 톤의 날카로운 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그 일이 있었던 장소 근처만 지나가도 순식간에 공포 스위치가 탁 켜주는 거예요. 심지어 TV에서 누가 겁에 질린 표정 짓는 것만 봐도 편도체가 위험인가? 하고 바로 반응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뇌가 1년 365일 비상대기 상태로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특정 공포증이 생기는 뇌과학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PTSD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중 무려 70%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뇌에 새겨진 기억 하나가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특정 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증이 있는 분들의 85%에게서 아까 말했던 그 편도체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된 게 발견된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공포 반응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특정 부분이 반응하는 명백한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새겨진 공포는 영원히 못 바꾸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강력한 공포 반응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뇌의 회로가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지극히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이 말처럼 내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내 안에서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 그 이해 자체가 회복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 치료, CBT라고 하죠. 아니면 마음 챙김 명상 같은 방법들이 너무 예민해진 편도체를 좀 진정시켜주고 새로운, 좀 더 긍정적인 신경 회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전문가랑 같이 옛날 기억을 좀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보는 훈련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이 공포를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학습 능력이 왜 공포에만 쓰여야 할까요? 이제는 반대로 안전함과 평온함을 새롭게 학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은 바로 여러분의 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